안녕하세요, 스카이워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트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대해서 변환경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하고 달라진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달라진 게 뭐냐면 뉴스피드, 그 뉴스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를 처음에는 investing.com에서 제가 갖고 왔잖아요. RSS 그 피드에서 그 타이틀을 불러오는 방식이었는데, 그걸 잠깐 보자면 볼까요? 여기 이제 investing.com인데, 그 RSS 피드를 나중에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도 이걸 이용하신다는데, RSS 피드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이쪽에 웹마스터 툴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시면 쭉 내려가시면 리얼타임 뉴스피드라는 게 있어요. 실시간 뉴스피드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RSS 여기 있죠. RSS 클릭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각 그 끌고 온 항목이 어떤 거냐면, 여기 사이클럽 커런시 뉴스, 이게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암호화폐 뉴스라고 있거든요, 항목이. 그걸 끌고 온 거예요. 클릭하시면 RSS 피드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 이 항목을 들어가 보면은 뉴스에서 암호화폐 클릭해서 뉴스를 보시면 그 비트코인 뉴스도 있는데 다른 암호화폐 뉴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뉴스만 일단은 끌고 오면 되는데, 다른 화폐에 관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뉴스가 뭐 한 개 있거나 뭐 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끌고 오는 방식 자체는 가장 간단하고 좋은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다시 AI한테 물어봤어요. 야후 뉴스, 파이낸스 뉴스에도 비트코인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완전히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GPT한테 GPT가 아니고 AI한테 퍼블릭시티에서 여기 있네요. 찾아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 구글 뉴스에서 스크랩을 그 페이지를 해서 스크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구글 뉴스가 동적 웹페이지다 보니까 스크랩이 안 돼요. 뷰티 숲으로 해도 안 되고, 뭐 일반 그거 셀레늄으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 찾다 보니까 야후 뉴스에도 비트코인 관련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AI한테 명령을 주고 코드를 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드를 짜니까 이렇게 나오죠. 코드가 이렇게 코드가 나와서 요거를 여기서 보면 이제 방법이 두 가지인데, API 키를 넣는 방식이 있고 그냥 일반 스크랩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냥 저는 API 키를 받기 그래서 그냥 일반 스크랩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실행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라고 해야지 싶은데, 이렇게 여기는 해보니까 뉴스가 한 3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뉴스가 3개가 출력이 되죠.
이건 다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라서 일단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요 뉴스만을 가져오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코드를 파이썬 뭐 코드를 작성을 잘 못하는데, 물론 뭐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는 있지만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필요한 어떤 코드를 작성할 그게 있으면 여기 AI한테 명령을 해주고 답변을 일단 받아온 거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집어넣어주고 어차피 함수로 떨가지고 이렇게 작성해 주니까 함수를 넣어주고 요거를 쓸 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함수 처리하고 함수로 야후 비트코인 뉴스라는 함수로 만들고, 이거를 나중에 AI 트레이딩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처리할 때 이 안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뉴스라인 갖고 해서 이걸 처리한 다음에 AI get 야후 비트코인 뉴스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요거를 뉴스 리스트에 담아서 이거를 AI한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자료로 평가하는 자료로 쓸 수 있게 던져주면 되는,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하기 때문에 작성하기 쉽습니다. 쉽다고 하면 좀 그렇고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뉴스 피드를 바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보자. 두 번째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초창기에는 보시면 홀드 아니면 셀이에요. 대부분 제가 10만원 넣고 시작했다 보면 한동안 계속 셀만 던져요. 이 문제, 그러니까 바이를 안 한다는 문제죠. 그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걸 하기 전에는 원래는 뭐였냐면, 원래 이제 그 AI한테 던져준 코드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비트코인 전문가로 판단해달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원효띠, 그 비트코인 선물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주신 원효띠님의 그 투자 법칙이 있거든요. 그거를 투자의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삼아서 그러니까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AI한테 명령을 해놨는데, 일종의 작업 지시선 같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AI가 판단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안전빵으로 하는 거죠. 진짜 확실한 시료가 아니면 계속 안전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뭐 그렇게 제가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여기 비트코인 지금 거래 차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1차트 보지 말고 시간 차트로 볼까요? 이게 좀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쭉 올라가는 부분 있죠.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 이동 평균선 5일, 그다음에 15일, 50일 이렇게 세 개 선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가격이 5일 이동 평균선 위쪽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이때 구간에서는 MACD나 RSI 값이 다 기본 값들 거의 고점에 올라가 있거든요. 고점에 올라가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때가 뭐 매도 타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과매수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매도 시점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그래서인지 AI도 저한테 계속 팔라고만 했었어요.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팔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제가 진입을 못 하잖아요. 계속 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가 뭐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시점이 아니면, 지금 한참 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는 못 올라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것 때문에 이제 맨 처음에는 원효띠의 법칙도 빼고 해봤는데 계속 같은 상황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뭐 셀만 던져주는 거죠. 이렇게 셀만
여기 보시면 한 점 짤만 나오죠. 가격이 오르고 계속 그 RSI 값이나 MACD 값들이 다 고점에 와 있으니까 이쪽가 뭐 과매수 상태라고 다 판단을 하고 던지라고 자꾸 팔라고 하는 거죠. 안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여기 작업 지시서 AI 던지는 작업 지시서를 바꿔보겠는데 바뀌는 게 없어서 이 문제도 이제 AI한테 물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AI한테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작성했던 그 파이썬 코드를 일단 던져주고 첨부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내가 만든 AI를 활용한 비트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AI가 자꾸 셀이나 홀드 결정을 내리는 등의 엄청나게 안정적인 투자만 하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도록 AI에게 지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던졌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답변이 상승장에서 더 공격적인 AI 트레이딩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죠. 브랜드 밴드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 지표를 작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AI 결정 로직을 수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코드 짜준 게 답만 줬어요. 답만 줬길래 제가 다시 방금 제안한 방법들을 코드에 적용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제가 처음에 첨부했던 코드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분석 함수 수정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켓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매매 신호 생성 함수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AI 프롬프트를 바꿔줬어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 앞전에 이렇게 이 AI 프롬프트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그냥 당신은 비트코인 전문가입니다 라고만 적었어요. 근데 지금 바뀐 거 보면 애그레시브 공격적인 비트코인 트레이딩 전문가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 AI가 투자 판단하는 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세부 사항으로는 스트롱 업 트렌드 이래서 뭐 가격이 5일선 이동평균선 5일선이나 15일선 위에 있는 경우에는 뭐 바이 매수 비율을 뭐 40에서 50%까지 올려서 매수를 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use the breakout signal for entry point를 사용해라. 그다음에 모멘텀 지수를 확인하고 만약에 RSI가 50 이상이면 공격적인 투자 매수를 해라. MACD가 뭐 크로스오버가 될 때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손실 관리를 해라.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좀 뭐 하락했을 경우에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합점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는가? 아무튼 이게 뭐 다른 투자 전략 없이 요 안에 내용 1번부터 4번까지를 투자 전략으로 해서 투자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바꿔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매매 신호 생성 함수라고 해서 트렌딩 팔로잉 그 다음에 모멘텀 브레이크아웃 세 가지 그 신호를 찾아내는 분석하는 그거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트렌드 추종 신호.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 5일선이나 뭐 그다음에 15일선 위에 있는가. 그다음에 뭐 거래량이 그 이전보다 그 전날보다 20% 이상 뭐 증가했는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이게 트루인지 폴스인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시그널이 만약에 트루인지 폴스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결론은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안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트레이딩 시그널을 찾는 거 이거를 점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점수로 각 그 시그널을 계산을 해서 토탈 점수를 내는데 이제 1점이 가장 높은 점수고 그 밑에 이제 점수가 내려갈수록 상황이 그러니까 안 좋은 걸로 판단해서 투자를 보류하거나 홀드하거나 팔거나 이런 식으로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 있죠. 트렌딩 팔로우가 액티브가 폴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가격이 5일이나 15일
그 이동성 평균선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중치 가중치가 0.4, 그다음에 모멘텀은 트루인데 요거는 가중 0.3, 그다음 브레이크아웃은 돌파죠, 돌파. 이 돌파라고 그러니까 저 보니까 확인하니까 나오던데, 이것도 만약에 폴스고 가중치 0.3 이렇게 해서 그걸 곱하면은 이제 토탈 스코어 0.3으로 나오는 거죠. 3이었을 때 여기 결정을 볼까요? 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 5 이상 나와줘야 아마 바이든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간에 이것도 그 판단의 한 부분으로 요인을 더 가는 거죠. 예.